늦겨울 아침 산자락 아래 작은 요양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따라 먼지 앉은 골목길로 수십 개의 작은 랜턴 불빛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들의 걸음은 군대식 제식처럼 단정했고 모두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요양원 안쪽 창가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불빛 아직 꺼지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노인은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아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후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무릎 관절이 뻣뻣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이불을 반듯하게 접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서리는 정확하게 각을 맞췄고 베개는 언제나 침대 중앙에 놓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었지만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작은 혼잣말과 함께 세면을 마쳤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7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지만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테이블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테이블에는 며느리와 손자가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희들은 언제 왔니? 아침 일찍 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떡도 사왔어요. 이씨 할아버지 테이블에는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검진 결과 나왔는데 다 괜찮으시대요. 그래, 다행이구만. 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시다고 하셔서 안심했어요. 강노인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의 테이블에는 식판 하나만 놓여 있었고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할아버지, 또 혼자 드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가장 말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응, 그냥 조용히 먹는 게 좋아서. 자네 자식들은 언제 오나? 한 달도 넘게 못 본 것 같은데. 강노인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바쁘겠지. 다들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가끔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각자 사정이 있겠지. 강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래전 떠나간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소식이 끊겼지요. 둘째 아들 승민이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제 길을 가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노인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신문의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이었지요. 그래도 습관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고 어떤 분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간병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참 좋죠? 젊은 간병인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봄이 오나 보네. 곧 벚꽃도 필 거예요. 그때 되면 정원이 정말 예뻐져요. 그럼 좋겠네. 간병인이 지나간 후 강노인은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젊은 시절 갱도에서 일하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마지막 날까지. 이제 다 옛날 일이야. 혼잣말을 하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공무원이셨는데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지. 강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으로 돌아가 낮잠을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깊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전부였지요. 눈을 감으니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30살의 강철수는 갱도 안전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이끌고 위험한 작업 현장을 누비던 그때가 떠올랐지요. 반장님, 이쪽 갱도 상태가 이상해요. 그럼 작업 중단하고 점검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동료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으악! 강노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또 그 꿈이군. 이마에 땀을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간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창밖 바람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정원 가장자리엔 봄 기척이 아주 작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 지은이 강노인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이 요양원에서 3년째 근무하는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29살의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돌보았지요. 할아버지, 방 청소 좀 할게요. 아, 그래. 수고하네. 강노인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먼저 침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털고 이불을 다시 펴면서 침대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침대 모서리 깊숙한 곳에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 하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가방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죽이 여러 곳에서 벗겨졌고 손잡이는 닳아서 색이 변해 있었지요. 모서리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자물쇠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급히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오래된 물건이야. 이렇게 오래된 가방을 왜 침대 밑에 숨겨두신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강노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일어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놔둬. 하지만 지은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숨기려 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물건인 것 같았으니까요. 할아버지, 혹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인가요? 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일 뿐이야. 보여주셔도 될까요? 궁금해요. 지은의 간절한 눈빛에 강노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약속할게요. 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렸고 가방 안에서 묵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그리고 뭔가 그을린 듯한 냄새였지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갱도 지도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복잡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갱도 지도야. 광산에서 일할 때 쓰던 거지. 지은이 지도를 자세히 보니 여러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구역, B구역, C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 주의, 점검 필요 같은 단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지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검게 그을린 안전모였습니다. 노란색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헬멧 앞쪽에는 작은 랜턴이 달려 있었고 뒷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안전모는 왜 이렇게 까맣게 탔어요? 강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갱도에서 불이 났거든. 불이요? 응. 갱도가 무너지면서 전기선이 끊어져서 스파크가 튀었지. 지은은 숨을 죽이며 계속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모 밑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강노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뒤로는 거대한 갱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 동료들이야. 함께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지. 강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20명 정도의 광부들이 두 줄로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앞줄 가운데에 강노인이 서 있었고 가슴에는 안전반장이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전반장이셨구나. 그래.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어. 세 번째 사진은 가장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갱도 앞에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것처럼 희망에 찬 표정들이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사진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흑백 사진인데도 어딘가 무겁고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만 찍혀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무너진 갱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강노인이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갱도 사고가 난 다음 날이야. 사고요? 응. 20년 전 광산이 무너졌을 때 말이야.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방 맨 아래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안전일지라고 적혀 있었고 강노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갱도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했어. 정말 꼼꼼하게 적으셨네요. 공책을 넘겨보니 매일매일의 안전 점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구역 갱도 상태 양호, B구역 지지대 점검 필요, C구역 환기시설 교체 요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굵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위험, 즉시 작업 중단 필요. 그 날짜는 사고가 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 안의 모든 물건들을 보고 나서야 강노인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왜 숨겨두신 거예요? 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하지만 지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어서 방 안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20년 전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때 난 태백산 근처에 있는 광산에서 일했어. 지은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강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준비를 한 것이었지요. 안전반장이었다고 하셨죠? 응. 30명의 광부들을 책임지고 있었어. 강노인이 사진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병수야. 나보다 5살 어린 친구였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갱도에 들어가서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디 계세요? 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갱도 안에 있었어.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박영철이고 이쪽은 이정호야.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아버지들이었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노인이 안전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 소리요? 갱도 깊은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 지지대가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 강노인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서 작업 중단을 요청했어. 그럼 작업을 멈췄겠네요? 아니야. 회사에서는 거부했어. 강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작업을 멈추면 수억 원의 손해라고 하더군.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한 건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윗사람들은 듣지 않았지. 그날 오전 강노인은 계속해서 갱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렸고 벽면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어. 오늘은 조심하자고. 모두 알고 있었군요. 응. 다들 불안해했지.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 점심시간이 되자 강노인은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요. 과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작업을 멈춰야 해요. 강 반장,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 걱정 말고 조심히 작업하기만 해. 오늘 할당량은 채워야 해. 강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어. 강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갱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요?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지. 지은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어. 하지만 곧 알았지. 갱도가 무너지는 거였군요. 그래. 어구역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번졌어. 강노인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모든 전등이 꺼지고 깜깜해졌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동료들을 구해야 했어. 강노인은 그 순간 자신의 안전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안전모에 랜턴을 켜고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어. 혼자서요? 아니야. 나처럼 바깥쪽에 있던 몇 명이 함께했지. 구조 작업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김병수를 찾았어. 살아계셨어요? 다행히 살아있었지. 다리가 부러졌지만 의식은 있었어. 강노인과 동료들은 김병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갱도 안으로 들어갔지요. 두 번째는 박영철이었어. 머리를 다쳤지만 걸을 수는 있었지.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갱도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
공기도 부족해지고 있었고, 그래도 계속 들어가셨어요? 당연하지. 아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강노인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겼습니다. 내가 안전반장이었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게 내 책임이었지. 5시간 동안 계속된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쉬지 않고 갱도를 오가며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정우만 남았어. 찾으셨어요? 강노인이 오랫동안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강노인이 안전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커멓게 탄 헬멧이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모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어떻게요? 마지막에 천장이 무너질 때 머리를 보호해줬지. 그래서 살 수 있었어. 강노인은 그날 이후로 광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갱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30명 중에서 15명을 구했어. 절반을 구하신 거네요. 하지만 절반은 구하지 못했지. 강노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 지은은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15명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럴까? 당연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하지만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없어. 그저 사람을 버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야 강노인이 왜 이 물건들을 숨겨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한 거니까. 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였는데 이제 누군가가 알아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노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태백산 광산 사고 20년 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자세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하니 관련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태백 지역에서 실제로 대형 광산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의 사고 보고서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갱도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 총 30명 작업, 15명 구조, 15명 사망. 강노인이 말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구조 작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 반장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구조 활동으로 다수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음. 지은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 강노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안전반장 강철수의 지휘하에. 맞다. 강철수. 지은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노인의 본명이 강철수였다는 걸 확인한 것이었지요.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안전반장 강철수는 갱도 상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함. 역시 회사가 잘못했구나.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한 회사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던 것입니다. 오후 2시 15분 갱도 어구역에서 시작된 붕괴가 전체 갱도로 확산됨. 시간까지 정확했습니다.
안전반장 강철수는 즉시 구조 작업을 지휘하며 직접 갱도 내부로 진입. 정말 용감하셨구나. 보고서는 구조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첫 번째 생존자 구조 성공. 오후 3시 10분 두 번째 생존자 구조 성공. 시간 순으로 구조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조자는 오후 7시에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었지요. 5시간 동안 계속 구조 작업을 하셨구나. 지은은 강노인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고 갱도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추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안전반장 강철수의 용기 있는 구조 활동은 산업안전 분야에 귀감이 되며 관련 기관의 표창이 필요함. 표창을 받으셨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지은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도 검색해 보았지요. 태백광산 사고, 영웅적 구조 활동으로 15명 생명 구해. 20년 전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한 안전반장 강철수 씨는 기사에는 강노인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요양원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의지가 강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인근 주민들은 강철수 씨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감사해하고 있다. 기사는 지역사회의 반응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은은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달 후의 기사에서는 강노인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산업안전유공자로 선정된 강철수 씨, 청와대에서 표창장 수여.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표창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 지은은 강노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표창을 받는다 해도 돌아가신 동료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더 검색을 해보니 사고 이후의 상황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산회사,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 지급, 유족들과 합의, 회사 경영진 처벌. 법적인 처리는 제대로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조된 광부들과 유족들, 강철수 씨에게 감사 표시. 몇 년 후의 기사에서는 생존자들이 강노인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매년 사고 추도일에 모여 강철수 씨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신 걸까? 지은은 궁금해졌습니다. 강노인이 요양원에 혼자 계신 걸 보면 연락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것일지도 모르지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지은은 검색을 멈췄습니다. 내일 할아버지께 이 얘기를 해봐야겠어.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다고? 할아버지 이야기요. 정말 신문에도 나고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거 찾아볼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 숨기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지은은 노트북을 들고 와서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웅은 없다고 했잖아. 강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동료들을 버릴 수 없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영웅적인 거 아니에요? 지은의 간절한 눈빛에 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니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지역 신문사의 젊은 기자 한정민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이 신문사에 연락을 했던 것이었지요. 혹시 강철수 할아버지 계신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정민은 3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사회부에서 일하며 주로 지역 소식을 다루고 있었지요. 지은으로부터 강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요양원에 조용히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나와서 정민을 안내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자료도 찾아봤어요. 모두 사실이더라고요. 복도를 걸으며 지은이 강노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엔 이야기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럴 만하죠. 힘든 기억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계세요. 강노인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신문 기자분이 오셨어요. 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모습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일보 기자 한정민입니다. 정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자라고? 강노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얘기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세요. 정민이 의자를 가져와 강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그때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냈지요. 뭘 알고 싶은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정민이 녹음기를 꺼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상관없어.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사고 전날의 불안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갱도 붕괴, 그리고 구조 작업까지. 정민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요. 무서웠지. 하지만 동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 몇 번이나 갱도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그때는 그냥 무작정 들어갔으니까.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은 용기를 정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처음엔 모두 겁을 먹었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도 함께 구조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셨죠? 응. 몇 명은 나를 따라왔어. 강노인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용감했어. 자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했으니까. 정민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된 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세요? 강노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거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노인이 먼저 연락을 끊었던 것이었지요. 구조된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분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죠.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기사를 쓸 거야? 네, 꼭 써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강노인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도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좋은 일이에요. 지은이 격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얻을 거고요.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강노인은 오랫동안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럼 써보게. 정말요? 응. 하지만 과장하지는 말게. 당연히 사실만 쓰겠습니다. 정민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강노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강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래도 뭔가 있으실 텐데요.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요? 응.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이 기사의 제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정민은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강노인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양해해 주었지요. 언제쯤 기사가 나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갈 예정입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강노인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이 떠난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럴까? 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없다. 마이너스 광산 사고 영웅. 20년 만의 증언.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는 첫 페이지에 큰 분량으로 실렸고 강노인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지요. 정민은 사실을 바탕으로 감동적이게 기사를 썼습니다.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강노인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잘 표현했지요. 기사가 나간 당일부터 요양원에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철수 할아버지 계신가요? 기사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노인도 놀라워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 좋은 반응이에요, 할아버지.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전화들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요양원 사무실에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철수 할아버지께서 계신 요양원 맞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접수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병수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았으니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지은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김병수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노인이 말했던 그 김병수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받겠어요.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지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수입니다. 혹시 광산에서 일하셨던 그 김병수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강철수 반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구조된 분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반장님께서 건강하게 계신가요? 네, 건강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모셔오겠어요. 지은이 급히 강노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김병수 씨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김병수? 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광산에서 일하셨던 그분이요. 정말? 네,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하셨대요. 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동료의 소식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내려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반장님, 저 김병수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김병수가 맞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변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병수야, 정말 너냐? 네, 반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 모두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반장님은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김병수는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고 지금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장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삶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김병수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도 반장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가족들이? 네, 아내랑 아이들한테 반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병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 늘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해요. 그래. 네,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강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왔던 만남이었으니까요.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정말 올 거야? 네, 꼭 뵙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강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김병수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강철수 반장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저는 박영철입니다. 또 다른 구조된 동료였습니다. 박영철도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지요. 반장님 덕분에 살아서 손자까지 봤어요. 그의 목소리도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찾아뵙고 싶어요. 하루하루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된 15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반장님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유족들의 전화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강노인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아니에요. 반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반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족들이 강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반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반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강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을 모두 잊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 주 토요일 김병수가 가족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김병수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 딸과 함께 왔지요. 반장님, 김병수가 강노인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병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족들이구나. 네, 제 아내 순이고 이쪽이 아들 민수, 딸 지혜예요. 가족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 순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딸 지혜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강노인은 이런 대접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수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모두 반장님 덕분이에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병수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처음엔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엔 지장 없어요. 김병수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얻은 생명이니까 소중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잘했어. 반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노인도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었습니다. 광산 일을 그만둔 후의 삶,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요양원 생활까지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김병수 가족이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반장님, 다른 사람들도 만나실 거죠? 응, 벌써 몇 명이 연락했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모두 반장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김병수 가족이 떠난 후 강노인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료와 그의 가족들, 자신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문 기사가 인터넷에도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노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진짜 영웅이시다.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에도 닿았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강승호에게도 말이지요. 강승호는 강노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고 아버지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버지네. 승우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광산 사고 영웅. 20년 전. 읽어갈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 아마 말씀하기 어려우셨겠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승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다툰 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었지요. 고집불통 영감이라며 화를 내며 떠났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승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었구나. 결국 승우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철수 할아버지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누구시죠? 저는 아들 승우입니다. 접수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노인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모셔오겠습니다. 지은이 급히 강노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전화하셨어요. 승우가 강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말이지요. 네, 큰아드님 같은데요. 강노인이 천천히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승우예요. 응, 오랜만이다. 강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그래,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이니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승우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는지 몰랐어요. 지난 일이야.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노인은 아들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였으니까요. 승우야, 너는 어떻게 지내냐?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사업은 괜찮고? 네,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승우는 그동안의 안부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아버지, 면회 가도 될까요? 오고 싶으면 와.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강노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지요. 그 주 일요일 승우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도 함께 왔지요. 아버지, 승우가 강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죄송해요.
됐다. 이제 왔으니까. 강노인도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손자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많이 컸네. 10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문기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승우는 아버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너희들도 각자 열심히 살고 있잖아. 하지만 아버지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지는 못했어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예전에 사업 때문에 도움 요청했을 때 거절하셨잖아요. 강노인은 그때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맞았어요. 승호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라고 하신 게 맞았어요. 그래. 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강노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직원도 몇 명 늘었고요. 잘 됐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뭐? 요양원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노인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신문 기사를 보고 나니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부산으로 오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내가 익숙한 곳이야. 그냥 여기서 지낼게. 강노인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가끔 얼굴이나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강노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과 가족들. 신문 기사가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지요.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강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요양원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병수를 중심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지요. 반장님을 위한 감사 모임을 하려고 해요. 김병수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에요. 무슨 모임을? 작은 행사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강노인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할 건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여기로 오겠다는 거야? 네, 요양원에서 해도 될까요? 강노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고 싶으면 해. 정말요? 감사해요, 반장님. 김병수는 기뻐하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유족들까지 연락했지요. 모두 함께 반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세요.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흔쾌히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요. 이런 좋은 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은도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너무 큰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모두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며칠 후 김병수가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지요.
반장님,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데?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모두 반장님을 뵙고 싶어 해요. 김병수는 참석자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조된 15명 중에서 1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웠지요. 유족들도 많이 오시나 봐. 네,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미안한 일이지. 아니에요, 반장님.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김병수는 유족들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반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신 걸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반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행사 당일이 다가오자 강노인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은이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그대로 전하시면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 요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찍부터 직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했지요. 정원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작은 무대도 설치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김병수 가족이었습니다. 반장님, 좋은 날이에요. 그러게. 날씨도 좋고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영철과 그의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반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철아, 잘 지냈어?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강노인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이 최동수고 이쪽은 정민호야. 아, 그래. 다들 많이 늙었네. 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족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의 아들입니다. 아, 정호 아들.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지, 내 아버지. 반장님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알 수 있었어요. 유족들과의 만남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들을 보며 강노인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11시가 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시작할까요? 김병수가 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시작해. 간단한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병수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지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년 전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강철수 반장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병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어서 한 명씩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손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장님이 구해주신 생명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상자를 들고 오고 있었는데 상자 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병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랜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갱도에서 쓰던 것과 같은 모양의 랜턴들이었지요. 이건 뭐야? 강노인이 물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김병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반장님이 랜턴을 켜고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랜턴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랜턴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켜보겠습니다. 김병수의 신호에 따라 모든 랜턴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정원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장님, 이 빛이 우리가 받은 희망입니다. 이 빛이 우리가 느끼는 감사입니다. 그 순간 강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수 반장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 외침이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생명과 행복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랜턴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난 후 정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남아 있었지요. 강노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병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반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뭔가 있어? 네, 마지막으로 드릴 것이 있어요. 김병수가 손짓하자 몇 명이 큰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었지요. 이건 뭐지?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천을 걷어내자 아름다운 액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 강노인의 사진이 있었고 주위에는 구조된 15명의 사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금색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생명을 구한 영웅, 강철수 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노인이 액자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어? 한 달 전부터 모두가 함께 준비했어요. 박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사진도 각자 보내고 글씨도 함께 정했어요. 너무 과분해. 과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최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반장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20년 동안 반장님을 찾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연락처를 몰라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늘 반장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사고 추모일마다 반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네,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씩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철수예요. 김병수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래. 네, 반장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박영철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반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들려줬어요. 책으로? 네, 직접 쓴 작은 책이에요. 박영철이 가방에서 얇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도 드릴게요. 강노인이 책을 받아보니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준 사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진정한 리더십이란, 각 장마다 의미 있는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썼어? 아이가 중학생일 때 썼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그 책을 간직하고 있어요. 강노인은 책장을 넘겨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반장님이 3번째로 들어가실 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때 반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뭐라고 했지?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했나? 네,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요. 최동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족 중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호의 부인이었습니다. 반장님, 저는 이정호 아내입니다. 아, 정호 아내.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반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반장님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남편이 반장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정우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정우가 그런 말을? 네, 반장님이야말로 진짜 리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정우 부인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예요. 편지? 돌아가시기 전에 반장님께 드리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강철수 반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지요.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남편도 그러길 원했을 거예요. 강노인이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정호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반장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어둠 속에서 반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의 그 안도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지만 반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반장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드림. 편지를 다 읽은 강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병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또 뭔가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 반장님,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외침이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요양원 입주자들과 직원들도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고 있었지요. 강노인은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줘서, 너희들이 행복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다가와서 강노인과 포옹했습니다. 반장님 건강하세요. 우리 또 만나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아무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지요. 해가 기울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강노인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강노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고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어제 손자가 반장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철입니다. 오늘 신문에 또 기사가 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후속 기사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광산 영웅의 감동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행사 소식이 자세히 보도되었지요. 기사에는 그날의 생생한 사진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강노인과 포옹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요양원의 자랑이에요. 요양원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강노인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강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우리가 영웅과 함께 살고 있었네. 정말 존경스러워. 식당에서도 강노인의 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강노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지요. 강철수 어르신께 시민 명예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명예상이요? 지은이 대신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강노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하지만 김병수를 비롯한 생존자들이 함께 설득했습니다. 반장님, 꼭 받으셔야 해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결국 강노인은 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상식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지요. 강철수 어르신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우리 모두의 귀감입니다. 시장의 치사에 강노인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구조 작업을 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노인의 아들 승호도 부산에서 올라왔지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겠어요. 승호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작은 기념관 설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장님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싶어요. 김병수가 제안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그날의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요?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 정말로 작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수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기념관에는 그날의 사진들과 기록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강노인이 간직했던 낡은 가방과 안전모도 함께 전시되었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기념관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전시를 보고 갔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몰랐어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겠어요. 방문객들의 반응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강노인도 가끔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어린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강노인은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혼잣말을 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병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손자가 기념관에 견학 간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자랑하겠어요. 강노인은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연락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지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구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구한 사람들에 대한 보람이 더 컸습니다. 빛이 없던 곳에서도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있구나. 강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이 비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없어. 2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가족, 그리고 희망까지 구하는 것이었지요. 강노인은 그날 밤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하는 꿈이었지요. 잘했어, 철수야. 고마워. 자랑스러워. 꿈속에서 들린 동료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노인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서 감사 인사가 올 것이고 기념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강노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